먼저 수열이란 무엇인가? 수열은 쉽게 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입니다. 즉 수열이라는 건 어디서 오냐면 함수에서 와요. 어떤 함수에서 이제 나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열이 되는지가 사실은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fx라는 함수가 뭐 이런 거 해볼까? ex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다가 자연수인 정의역을 차근차근히 대입하면서 함수값을 찾아볼게요. f1은 2, f2는 4, f3은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자연수에 n이 들어가면 fn은 2, n까지 이렇게 첫날부터 또 다시 시끄럽죠. 돌아왔죠. 자, 제발 수업 시간에 막 리듬 타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부탁이야. 콘서트 온 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수열인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F1이라고 하지 않고 A1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A2, A3 당연히 넌 뭐라고 했어? A, N이라고 하겠죠. 이게 이제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종류의 함수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열이 정해진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왔냐면 1차 함수를 가져왔죠. 1차 함수.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를 가져왔고 1차 함수에서 만들어지는 이 수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냐면 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같을 등, 그 다음에 차이할 때 차를 뜻하는데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마다 정확히 2씩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 2라는 건 사실은 어디서 유래되냐면 1차 함수에서의 직선의 기울기에서 유래합니다. 이 기울기가 이 등차 수열로 넘어가면 용어가 살짝 달라지면서 그것을 우리는 공차라고 불러요. 이 공차는 뭔가 공통할 때의 그 공짜고요. 그러니까 common difference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차에서 difference의 약자인 d를 씁니다. 응? 자, 킥볼 아니에요. 공을 차겠다는 얘기잖아. 설명하게 하지 마세요. 계열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수업 때 배울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요소만 아시면 돼.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바로 이 공차라는 겁니다. 공차는 여기서는 2고요. 여기서 A1을 너의 초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첫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n값은 어디부터 대입하게 돼 있냐면 1부터 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F1부터 출발한다고. 우리가 직선에서는 보통은 기울기와 y 절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y 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한 건데 우리 수열은 1부터 대입을 한다. 마지막에 n번째에 대한 표현 요거를 우리는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항. 그래서 함수 표현 대신에 n에 관한 어떤 이런 표현, en이라는 게 너의 일반항이라는 거야. an은 en이다 이렇게 쓰거든. 그럼 n에다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원하는 항의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조금만 한번 볼게. 먼저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칩시다. 4, 7, 10, 13.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뭐 해볼까? 31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와 같은 수열에 첫 항을 구해주시고, 두 번째, 공차를 구해주시고, 세 번째,
일반항을 구해주시고, 네 번째 31이라는 거는 몇 번째 항인지를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할게요. A, 1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4가 되고, 공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커지는지를 보는 거라고 했죠? 그죠? 계속해서 3씩 커져가는 상황. 얘는 이제 3 써주시면 되고요. 자, AN이라는 거는 이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하셔야 되냐면 얘는 첫 항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A1을 구해놨으니까 첫 항을 기준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첫 항인 A1에다가 공차를 몇 개만큼 더해주면 n번째 항이 나오겠니? 예를 들면 5번째 항은 첫 항 A1에서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요? 4개를 더하면 되죠. 그렇죠? 11번째 항은 10개. n번째 항은 n 빼기 1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에다가 천천히 대입하시면 일반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에 n 빼기 1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이제 A, 어떤 값이 31이 되도록 하는 거를 구하라는 거는 요 식에다가 m을 넣어서 4 더하기 m 빼기 1 곱하기 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m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m 값은 얼마 나오죠? 넘어가 보면 27이니까 나누면 9가 되고 m은 10이 나오죠. 그래서 너는 10번째 항인 A10이구나.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모기가 너무 가려운데 선생님이 모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아니 모기 물리는데 너무 가려워요. 다른 데가 더 아프면 괜찮아요. 불필을 던져. 자,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헛소리 좋아요. 수업을 중간에 쓸데없는 걸로 좀 중단시키지 마세요. 됐죠? 요거 어렵지 않죠? 그러면 주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요소를 물어본다고.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일반항을 구하라든지, 아니면 몇 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얘기라면, 우리가 조금 이거에서 나아가서 약간, 심화된 얘기를 설명을 하자면, 공차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너랑 너를 이렇게 우리가 AN에서 A1에서 N-1D를 했을 때 AN이 되기도 하지만 AN이라는 거를 꼭 첫 번째 항부터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N번째 항부터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요? 요걸 넘겨서 빼주시면 AN 빼기 AM은 N 빼기 M개의 공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항을 뭐 예를 들면 5개 항만큼 차이가 나. 그럼 5개 항만큼 차이가 나면 5개만큼의 공차만큼의 차이가 있겠지. 그지? 예를 들면 A10이랑 A20이야. 아니 20이랑 10이야. 그러면 차이가 10 곱하기 공차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이런 개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은 뭐냐? 말 그대로 어떤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중앙에 있는 어떤 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요 4, 7, 10, 13 하나만 더 쓸게요. 16까지. 자,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10이라는 요소를 관찰을 해봅시다. 10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7과 13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7이라는 거는 10에서 공차를 3개를 3을 뺀 거. 얘는 10에다가 공차 3을 더한 거. 그러니 당연히 너와 너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직선에서 관찰을 해본다면 직선에서는 간격이 일정한 이런 상황이니까 너는 너와 너의 중점에 해당합니다. 그죠? 즉 너와 너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요게 10이라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10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양옆에 있는 항을 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값의 평균이라는 거죠. 그 개념이 등차 중항이에요. 이걸 n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면 a n 더하기 1번째 항은
앞에 있는 AN번째와 다음에 나오는 AN 더하기 두 번째 항을 2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7과 13의 평균만 10이 되는 건 아니잖아. 누구와 누구의 평균도 10이에요? 4와 16의 평균도 역시 10이 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칸수만 같으면 항상 정 가운데는 등차 중앙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등차 중앙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A에는 2분의 A의 N 빼기 K A의 N 더하기 K 이렇게도 활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A의 N 더하기 M, M과 A의 N 프라임 더하기 A의 M 프라임은 항상 서로 같은데요. 언제 서로 같냐면 NM과 N 프라임 M 프라임이 서로 같으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면 7이랑 10을 더한 거랑 4랑 13을 더한 거는 서로 같죠. 왜 그럴까? 7에서 3을 뺀 게 4고 10에서 3을 더한 게 13이니까 7과 10을 더하거나 4랑 13을 더한 건 당연히 서로 같을 거라는 거예요. 왼칸으로 갈수록 공찬 하나씩 빼지고 오른칸으로 갈수록 공찬 하나씩 더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 10, 13 더한 거랑 7, 16 더한 거랑 4, 19 더한 거랑 이런 것들끼리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미에 어떤 두 숫자의 어떤 두 항의 합은 서로 다른 또 항의 합으로 또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항의 숫자의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 A 3 더하기 H를 여러분이 같은 걸로 아무거나 한번 바꿔보세요. 뭐가 있을까? A 더하기 A 2 더하기 A 8도 가능하고 또 A 1 더하기 4 더하기 A 4 더하기 A 6 같은 것도 가능하고 A 5 더하기 A 5로도 가능하겠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같다는 거예요. 언제? 요 번호의 합이 같을 때. 요 성질은 다음 시간에 수업하게 될 등비수열에서도 활용이 되는데 등비수열에서는 항의 요 번호의 합이 같으면 요 수열의 합이 같은 게 아니라 수열의 곱이 같아지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등차 중앙이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등차 수열을 잘 하려면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랑 너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세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왜? 다음 주에도 똑같은 요소를 써야 아니 다음 주에는 등비주얼 개념상 등비주얼이 그냥 같이 있을 뿐이에요. 원래 한 단원에 등차 등비가 같이 있어. 오늘 문제는 등차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등차 수열끼리 서로 뺐을 때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요거는 등차 수열의 한끼리 서로 더했을 때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항식이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데 요 일반항식보다는 요러한 식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 등차 수열을 이제 가장 어설프게 배운 분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A 5가 7이고 A 10이 32일 때 A 뭐 8의 값을 구해달래. 등차래요. 등차 수열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을 백날 요식만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여기다가 이제 무지성으로 대입을 한다고. 쟤를 여기다 대입하고 또 대입하고 A1을 구하고 A1을 구해서 다시 A8로 가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직선상 번호가 n에 대해서 1부터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볼게. 1, 2, 3, 4,
5, 8, 9, 10까지. 요건 지금 그냥 항의 숫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공한 거는 A5랑 A10을 줬습니다. 그리고 A8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 둘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공차를 구할 수가 있고, 공차를 구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해가지고 A8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자, 무지성으로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건 뭐냐면 A5랑 A10을 가지고 A1을 구해요. 여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옵니다. 개또라이죠. 이게 약간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인데, 혹시 우리나라 택배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네, 알아요. 어떻게 되죠? 천안 갔다가 대전에 가요. 대전에 허브가 있습니다. 그 택배 허브가 있어요. 졸라 큰 물류 창고가 있고, 거기로 모든 택배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내가 우리 집 저 건너편에 있는 무슨 뭘 시켰는데 그 회사가 우리 집 강남 쪽에 어디 있더라고. 근처에요. 그래서 나는 개 빨리 올 줄 알지. 개 가까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 얘네가 다 수거를 해서 자, 대전 가자. 존나 대전을 가요. 다 나눠. 야, 씨발 다시 강남으로 가자. 다시 강남으로 오더라고. 그런 느낌이야. 제발 너네 어딘가에 갈 때 꼭 집을 찍고 다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학원 갔다가 그냥 학원을 오거나, 학원 갔다가 PC방 갔다가 오는 길에 학원을 오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안마고 항상 왜냐고. 자, 그래서 항상 A1을 찍고 다시 돌아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내려면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뭘 구해줘야 돼요, 일단? 이 수열에 뭐부터 구해요? 공차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공차라는 건 뭐냐면 뭐다? 1차 함수에서의 무엇의 역할을 한다? 기울기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수열이 어색하면 그냥 1차 함수에서의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5,7과 10,3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암산해 보시면 5 나오죠? 5. 그죠? 25 커질 때, 5 커질 때 25 커지니까, 맞아요? 기울기가 5짜리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A8까지 찾아갑시다. 어디가 더 가까워요? 25 10이 가깝잖아. 10이 가깝잖아. 그럼 10에서 공차를 몇 개 빼주면 돼? 2개 빼면 얼마야? 10 20 12 22 22 그 답이 2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가. 무슨 이해 가죠? 왜? 뺄수보다 더 쓰면 좋아. 저기다가 15 더 하셔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의 취향 차이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A1을 갖다가 돌아오지 않는다. A1을 가지고 식을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는 첫 항과 공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AN의 일반항을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첫 항을 알기가 쉬운 경우에 내가 반드시 집을 갔다가 어차피 와야 되는 경우에는 집 짓고 오는 게 나쁘진 않다는 거야. 죽어도 집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가야겠지. 집에 뭐 교재를 두고 왔다든지. 이상한 새끼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조금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느낌으로 식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A 2는 3 A 4.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7 빼기 아니지 더하기 A 9는 10이래요. 이랬을 때 A 10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은 어떤 요소들을 보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항을 대놓고 줬죠, 숫자를. 얘는 조금 다르죠. 관계식을 준 느낌이지 각각의 항을 주지는 않았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떤 식의 변형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예컨대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A2 플러스 A10 잘 보세요. 반은 10 A 8 곱하기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A 8 더하기 8인 거 맞아요? 그죠? 왜냐면 7 더하기 9가 16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8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A8은 5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무지성으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 아니에요. 식변형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A8이 5인 거를 구해놨고, A8이 5인 거를 기준으로 이 식을 세워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적당히 넘기고 계산을 해서 요 A4와 A2를 적절히 연산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는 방식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A2를 빼요. 양변에 A2를 빼볼까요? 한 개씩? 근데 이쪽이 그럼 세 개잖아. A4를 빼볼게요. 이렇게.
시끄러워. 잘 봐.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2A4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얘는 뭘 뜻하죠? 뭘 뜻한다고 그랬어? 뭐라고 써야 돼? N 빼기 MD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가 돼야 돼요. 요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A4는 뭐야?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로 A4를 표현을 했네 일단. 자, A8이라는 게 5라는 걸 알았어. 근데 A8을 공차로 표현해 볼까? 얘를 이용해서 A4에서 A8로 가려면 몇 개의 공차를 더해야 되죠? 4개의 공차를 더하셔야 되고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D가 나와요. 맞아요? 3D가 5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공차의 값이 나왔고 우리는 A10을 구하기 위해서는 A10이라는 건 몇 D예요? 5D죠? 풀 수 있겠어? 답은 3분의 25가 되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무지성으로 대입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을 변형해서 연산을 최소화를 시키는데 그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정확하게 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빼는 방식과 합에 대한 변형을 하는 방식. 등차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하나만 하면 이제 내용은 끝인데 자, 등차 수열의 지금 일반항과 그다음에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 식에 대한 구조적인 변형,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사실은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방금 했던 등차 중항과 관련이 깊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자, 합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보통 어떤 문자를 사용하냐면 대문자 S, 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너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A 첫 번째 항부터 빠짐없이 더해서 N번째까지 이렇게 더하고자 하는 게 SN이에요. 이제 서메이션의 약자를 써서 S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은 요 SN을 두 번을 써줘서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얘를 거꾸로 여기부터 쓸게요. 어차피 합이기 때문에 거꾸로 쓰나 똑바로 쓰나 값은 같아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맞아요? 써도 되죠? 거꾸로 썼죠? 거꾸로 쓴 다음에 양변을 더하겠습니다. 더하면 좌변은 뭐가 나오죠? SN이 나오고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A1과 AN을 더한 것과 A2와 AN-1을 더한 것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뒤에 있는 항의 번호의 합이 얼마로 일정해? N 플러스 1로 일정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더해도 일정하고 요거 더해도 일정하고 얘 더해도 일정하고 얘 더해도 일정하고 얘 더해도 일정하니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첫 항인 A1 더하기 마지막 항인 AN을 더해서 요거를 총 몇 개의 쌍이 있는 거야? 2분의 N.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씩 더한 게 몇 개 있어요? 몇 묶음이에요? N. N 묶음 있죠? 곱하기 N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는 2분의 A1 더하기 AN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항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항의 평균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시면 정확하게 전체 항들의 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가요? 마치 너네가 이번에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죠. 근데 중간고사 모든 과목의 평균이 85점이고 근데 과목이 예컨대 5개다. 그러면 총점은 85 곱하기 5 이런 식이 되겠죠. 마치 시은이 점수 같죠? 아니 누나 점수.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보시면 A1 더하기 AN이라는 요소를 꼭 A1과 꼭 가장 첫 항과 꼭 마지막 항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아니겠죠. A1 더하기 AN 대신에
예를 들면 A 2 더하기 A n-를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지훈이가 선생님을 위협했어요. 뭔 그래? 소리야? 노래 쓸 때 영상 봐. 그래? 그래서 이 누나가 얘 쳐다봤어요. 선생님 어차피 이따가 저거 카메라 돌려보면 돼요. 아깝다. 아깝다. 너의 수명 앞으로 2시간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 AN이라는 요소를 요것만 합시다. 요것만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일단 SN 저렇게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SN을 막 정리를 하다 보면 SN이라는 거는 아니다 이거 하자. 자 봐봐. AN을 아까 일반항식 쓴 거 있죠? 아까 여기 썼던 거 지운 건데 요거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어. AN 대신에 요렇게 쓸 수 있죠. 우리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A1도 숫자고 D도 사실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SN이라는 거는 무엇에 관한 식이냐면 N에 관한 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SN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이 2분의 D가 되고 상수항이 없는 이렇게 생긴 2차식의 형태입니다. 상수항 없는 2차식의 구조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의 구조예요. 요거 이해가요? 봐봐. 지금 n 곱하기 n 곱하기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예요. 그래서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고 n으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당연히 없죠. 여기 뒤에 뭐 더해지거나 이런 부분 없죠. 그래서 상수항은 없고 q라는 거는 그냥 선생님이 나머지 지저분한 요소를 그냥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자인 상수로 q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sn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an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너는 d, n 더하기 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는 기울기, p는 y 절편에 해당하는 거죠. 1차식 구조에서는. 그러면 둘의 관계를 보세요. 특히나 이 부분의 관계를 보세요. 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최고차항 개수끼리는 정확히 2배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내가 D를 알면 SN의 최고차항 개수를 알 수 있고 SN의 최고차항 개수를 알면 거꾸로 D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Q와 P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냐면 SN이라는 건 정의상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며 근데 그럼 S1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디까지만 더하면 되냐면 A1까지만 더하면 돼요. 그러니 정의상 S1과 A1이 서로 같다는 거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죠.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저 관계식은 이제 무엇을 하는데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이 어떤 합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 AN을 구하는 방식 혹은 AN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걸로 합을 구하는 방식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자, AN이 예를 들어 2n 더하기 2야. 그럼 SN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이 자리가 D라고 그랬죠. 여기 D가 2야. 그럼 SN은 분명히 n제곱 더하기 뭐 n 이런 식으로 빈칸을 2개를 채우셔야 돼요. 이 2개의 개수만 결정하면 되죠. 일단 여기는 얼마예요? 1이죠. 왜 1이에요? 너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 나머지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운다고? A1과 S1이 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여기는 1, 그러니까 네가 3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S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식에다 대입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SN에서 AN으로 돌아오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깜짝이야. 개오랜만에 와서 꾸벅꾸벅 병든 닭새끼 마냥 졸고 있어. 씨. 선생님 돌아도 조용해도 괜찮다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계열받죠. 아까 리듬 타다가 조용히 하라니까 자고 있으니까. 자거나 리듬 타거나. 이씨. 자지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계열밖에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아 진짜 이게 왜 이래? 왜? 선생님 뭐 임마? 그 뭐 1 넣다가 뭐 0 넣으면 뭐 안 되고 그건 뭐였죠? 그거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은 SN을 가지고 다시 AN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5N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AN을 구해볼게요. AN은 뭐가 되는 거죠? 일단은 마이너스 4N 써주시고 더하기 얼마가 되면 돼요? 7이 되겠죠? 왜 7이에요? 여기다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여기도 1 들어가서 3이 나오려면 플러스 7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양방향으로 여러분이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걸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식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SN이라는 저식의 정의상 우리가 원래 합과 일반화의 관계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이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SN이 합이고 AN이 일반항이죠. 둘의 관계는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너네가 S10에서 S9를 빼면 S10은 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A1부터 A10까지고 S9는 A1부터 A9까지죠. 그럼 서로 빼면 누가 남아요? A10이 남겠죠. 마지막에 A10이 남는다고. 마지막 항이 하나가 딱 남아요. 그걸 n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얘는 아무 때나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n이 얼마 이상일 때일까? 2 이상일 때입니다. 왜 2 이상일까? n이 1이 되면 이 자리가 뭐가 될까? S0이 돼버리죠. 근데 S0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를 할 거야? 0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죠? 그래서 S0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수열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어디라고 했어? 자연수인 함수값의 나열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자연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너는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항인 A1은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될까? 여기다가 내가 A1을 구하고 싶다면 A1은 누굴 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S1을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죠. 왜냐면 정의상 A1과 S1이 같았으니까. 요거 이해가요? 요거 영어로 됐어요? 그럼 해볼게.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AN 한번 구해볼게요. 자, SN이라는 거는 N제곱 더하기 3N이고요. SN-1이라는 거는 N-1의 제곱 더하기 3의 N-1입니다. 요거를 서로 빼줄게요. 빼서 뚝딱뚝딱 연산을 해보시면 이 n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거에서 요거 연산하는 게 바로 막 잘 되나요? 사실 조금 번거롭죠. 이 방법이 훨씬 더 쉽고 간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네가 직접 한번 연산을 해보세요. 이거 전개 가지고 연산하려고 하면 조금 귀찮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n이 2 이상일 때인데 실제로는 n이 1일 때는 여기다 1을 넣어보시면 a1은 4가 나오거든. 근데 이 A1이 4인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어도 사실은 4잖아. 그럼 굳이 2 이상이라고 쓸 필요가 없네. 요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SN이 꼭 저렇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해. 봐봐. 만약에 SN을 저렇게 주지 않고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죠. SN이라는 합 자체를. 합을 정의를 해주면 어쨌거나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건 가능하니까. 그럼 이걸 또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n 빼기 1의 제곱 3 n 빼기 1 더하기 5. 너네가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내가 위의 식의 결과물이랑 아래 식의 결과물은 같을까 다를까 누가 봐도. 누가 달라요? 같아요. 무조건 같죠. 왜 그래요? 뭐만 달라졌어? 상수항의 유무만 달라졌죠. 근데 어차피 나는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 서로 빼고 있으니까 상수항이라는 존재는 그 차이에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넣어도
2n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오고 이때 n이 2 이상이에요. 자, 한 가지 뭐가 달라지냐면 A1의 경우 얼마가 나오죠? 이때는 이런 식이라면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이 식에다가 A1은 S1이라고 했습니다. 9 나오죠. 얘는 어때? 1 들어가면 4 나오지. 그럼 난 누가 맞다는 거야? 4가 맞는 거야? 9가 맞는 거야? 9가 맞는 거예요. 9가 맞는 거예요. 원래 근본은 얘가 맞아. 근데 너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뿐이야. 너랑 같아지면 굳이 2일 때랑 1일 때랑 분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언제 같아져? 1 넣었을 때? 아니, 내 말은 지금 이렇게 서로 같지 얘는 서로 다르지. 둘의 차이가 뭐냐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누구 때문에? 상수항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엄밀히 따지자면 뭐냐면 이 식에다가 내가 1을 넣고 싶어. 이렇게. 1을 그냥 안 된다고 했지만 넣어보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근데 너랑 서로 같다며. 너랑 서로 같으려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는 S 식에다가 0을 넣은 S0가 되면 이면 첫 항부터 Sn 빼기 Sn-1이 AN이 되는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다 0 넣어봐. 0 들어가면 0 나오지? 0 넣어봐. 0 안 나오지? 이렇게 된다고. 굳이 선생님이 상수항이 있고 없고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혹은 다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내가 첫 항부터 쓸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무를 결정하는데 정확히 가이드라인이 요거라는 거예요. S, 제로가 되면 괜찮다.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답니다. 요거 이해가요? 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안 쉬어요? 왜 쉬어요? 라면 그렇게 처먹고 왔으면서 왜 쉬어요? 30분에 왔어요. 국물 후루룩 먹으면서 왔으면서 30분에 도착했다고요. 그래서 쉬어요. 알바노? 뭐라고? 싫어? 아, 오늘 수업 10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5분 쉬고.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죠. 1-1번만 한번 볼까요? 1-1번. 뭐라고 돼 있냐면 0.85, 0.91, 땡땡땡 2.05는 제 몇 항인가? 자, 첫 항이 0.85입니다. 분수가 좀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다 곱할까요? 85로? 어차피 몇 번째 항인지만 보면 되니까. 91, 97, 205까지. 자, 요게 이제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 먼저 공차는 얼마짜리예요? 6짜리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120만큼 차이가 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120이라는 거는 20개의 공차입니다. 맞아요? 근데 얘가 A1이잖아. 20개의 공차를 더한 이 녀석은 몇 번째 항이죠? A? 21인 거예요. 요거 숫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인지 21인지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선생님, 답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요? 21, 제 21항. 제 21항이요? 그냥 21항이요? 20이라고 써도 돼요. 그냥 21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면 첫 항이 로그 2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로그 2의 243인 공차를 구해달래. 그럼 서로 빼면 몇 개의 공차가 되는 거예요? 4개의 공차죠. 서로 뺀 거를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서로 빼봅시다. 서로 빼보면 얼마 나와요? 로그 2의 81 나오죠. 얘는 4 로그 2의 3이지 4로 나누니까 로그 2의 3이 공차가 됩니다. 안 어렵죠?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한번 볼까요? 2-2번. 뒤에 연습 문제랑 이런 것도 몇 개 풀어야 되니까. A5 더하기 A8이 32, A10 더하기 A12가 50일 때 AN이 43이 되도록 하는 N값을 구해보자. 잘 보시면 서로 이제 더해진 것끼리 있는데 너랑 이렇게 있죠. 너가 32고 50. 왜 신났죠? 아니요. 지훈이 하임이 생각났어? 아니요. 서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등차 수열은 한 끼리 서로 빼거나 더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주시면 이렇게 빼면 공차 몇 개예요? 5개. 얘 빼면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9개. 그래서 9D라고 씁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얘는 얼마예요? 빼니까 이렇게 나오죠? 8. 자, 이렇게 했어요. 1절만 1절만 시간 별로 없자. 쓸데없는 걸로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자, AN이 43이 되도록 하는 N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근데 이제 공차가 2라는 것도 공차가 2라는 걸 아니까 얘를 식을 조금 바꿔줄게요. 얘의 양변을 2로 나눠줄까? 이렇게? 그럼 이 값은 25가 나오는데 얘는 A 누구예요? A 11이죠? 등차 중앙. 요거 2분의 A 10 더하기 A 12 그죠? 그럼 A 11이 25니까 43이라는 거는 25에다가 몇 개를 더해주면 돼 공차를? 9 곱하기 2지? 공차가 9개라는 얘기는 A 11에서 9번 가면 AN이라는 거니까 N은 얼마? 오케이. 많이 안 어렵죠? 넘어갑니다. 3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각각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첫 번째 식은 AN에다가 3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AN은 첫 항은 2고요. 공차는 얼마가 돼? 3짜리죠, 3짜리. AN에다가 3 더해서 AN 플러스 1, 또 3 더해서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씩 더하는 수열. 그 다음에 B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알려줬죠. 그리고 요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2 BN 플러스 1 너는 BN 더하기 BN 플러스 2 이게 뭘 뜻하죠?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등차 중앙의 표현이죠, 이거. 즉,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 간에는 항상 등차 수열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B1이 32고 B2가 30이라는 데에서 등차 수열로 써주시면 돼요. 32. 얘는 공차가 얼마야? 첫 항에서 두 번째 항 가는데 얼마 변했어요? 마이너스 2.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항과 일반항 다 구할 수 있고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해볼게요. AN은 자, 공차가 너의 n의 개수로 3n 1 들어가서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 BN은 공차가 너의 개수로 마이너스 2n 1 들어가서 32 더하기 34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3번까지는 다 해결이 될 것 같고 4번에 AK가 BK와 서로 같은 K값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너랑 너랑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5K는 넘어가면 35K는 7 나오죠. 요거 됐나요? 요거 이해가요? 앞에 것 기본 문제들은 좀 쉬워요. 연습 문제랑 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너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너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그 세 수에 대해서 등차 중앙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등차 중앙은 뭐냐면 1, x, y에 대하여 가운데 있는 항의 2배인 2x가 양옆에 있는 항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등차 중앙식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마이너스 1, 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죠. 그럼 2x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y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둘을 잘 연립하시면 x, y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를 뭐에다가 넣을까? y에다가 x를 넣는 게 낫겠지? 그지?
아니면 서로 나눠줄까? 서로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나눠주면 좌변은 x, 우변은 약분이 되면서 y-1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눈 거 보여요 지금? 근데 2x는 2y-2잖아. y이 아니 4y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같아야 되죠? y는 얼마 나와요? y는 3 나오죠? x는 2 나오겠죠? 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아래식을 위에 걸로 나눠줬어요. 그럼 좌변은 x가 남고 얘는 y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 더하기 1, y 빼기 1이에요. y 더하기 1을 약분했기 때문에 y 빼기 1이 남죠. 그래서 양변 2배 한 다음에 너랑 너랑 같다 식 쓴 거예요. 뭐 대입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지만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끝났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첫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만큼 더 큰 수열의 첫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해봐라. 자, 지금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잖아. 여기다 위에다 뭐라고 써주시냐면 네 수가 등차 수열 이렇게 써주세요. 괄호 1번은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고 얘는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건데 요때 여러분이 문자로 어떻게 놓는 게 편하냐면 a 빼기 3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이런 식으로 도입을 주시면 4개의 수를 가지고 식 세우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합차로 좀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볼게요. 다 더한 게 일단은 40이래. 쭉 더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a가 나오죠. a는 10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둘씩 곱한 거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비교를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곱한 게 8만큼이 더 크대요. 그럼 a제곱 빼기 d제곱이랑 a제곱 빼기 9 d제곱이랑 너보다 8만큼이 더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차피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요. 넘겨보시면 8 d제곱은 8이고 8 약분하시면 d제곱은 1이 나오죠. d는 뿔마 1이 나오는데 사실은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플러스 1이면 얘가 빼기 3d니까 7이고 너가 5, 3, 1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잠깐만 20 더해야 되지 7, 9, 11, 13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3이 더해져서 얘가 거꾸로 13, 11, 9, 7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차가 사실은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개의 숫자의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요 쭉 늘어놓은 게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공차가 2라면 n값을 구해봐라. 지금 공차가 2라고 했고 총 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잘 보시면 너가 4부터 시작해서 x1, x2, xn까지 다음에 34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공차가 2라고 했고 n값을 구해달래요. 이렇게 20 더해진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더해진 거예요? 30만큼 더해진 거죠? 플러스 2가 몇 개 있는 거야? 15개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총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총 항의 개수. 지금 4랑 34를 포함한 총 항의 개수는 16개죠. 그죠? 4랑 34를 포함하면 총 16개의 항이에요. 이렇게 4가 첫 번째 항이고 34가 16번째 항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n값은 얼마인 거예요? 얘는 10
4가 돼야 되겠죠? 잘 보시면 가운데 n개가 있고 양 끝에 한 개씩 더 있어요. 즉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의 항입니다. 그게 16개라는 거는 n은 14가 돼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2번 n이 만약에 29라고 한다면 거꾸로 공차를 구하고 너의 총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n이 29가 되면 지금 공차를 구해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0인데 30은 몇 개의 공차인 거야 그러면? n이 만약에 29면 총 항이 몇 개예요? 31개니까 공차는 총 30개죠. 30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시 방금 여기서 총 16개면 공차가 15개인 거고 n이 14였듯이 n이 29가 되면 공차는 30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공차는 1이 나오죠. 공차 1인 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 마지막에 총합 S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첫 항과 마지막 항의 합에다가 뭘 곱해준다고? 전체 항에 뭘 곱해요? 전체 항들의 개수를 곱해요. 개수 몇 개예요? 31개죠? n이 29니까 31개가 나온다. 3번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거꾸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첫 항부터 10항까지가 100이고요. 다시 첫 항부터 20항까지가 400이고요. 그때 첫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라. 요 유형 특유의 좀 쉬운 풀이가 있기는 한데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식을 등차수열의 합의 식을 써서 서로 빼가지고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조금 쉬운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뭘 위에다가 적어 놓냐면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 써놓을게요. 시윤이는 요거 기억나니? 문장으로 써줬던 거? 도윤이 기억나? 잘 안 나? 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연속돼야 되고요. 같은 개수가 돼야 되고 부분합입니다.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등차 수열이. 그럼 내가 두 개씩 한번 묶어볼게. 이렇게 부분합으로. 같은 개수를 묶었죠? 그럼 이건 얼마냐면 6이고 14가 되고 24가 되고 2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얼마씩 커지냐면 8씩 커지게 됩니다.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같은 개수인 내가 두 개씩 연속적으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합 두 개짜리를 합한 걸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부분합끼리도 원래 수열의 성질인 등차 수열의 성질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개수이기 때문에 서로 빼면 그 값이 일정하게 나오거든 사실은.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봐봐. 괄호 1번을 보시면 A1부터 A10이 1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0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같은 개수가 돼야 되니까 A11부터 A20까지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고 첫 항부터 20번째까지가 400이니까 앞에 10개가 100이면 뒤에 10개는 300이 돼야 돼요. 요건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10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요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00이고 300이니까 500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까지
공차가 몇 개 더해지는 생각을 해보세요. A1과 A11은 몇 개만큼 차이가 나? 그 공차 10개죠. A100과 A200도 몇 개? A10과 20도 10개. 그럼 10개짜리가 총 몇 번? 10번. 그러니까 총 공차가 100개 더해집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도 어떨까? 너와 너의 차이도 10개. 너도 10개. 총 10개. 총 100개죠. 이렇게. 응? 겨울방학 때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방식을 이용을 하시면 A21부터 A30이 손쉽게 구해지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첫 항부터 30번째,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하길 바라니까 답은 900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가요? 참고로 원래 수열의 성질을 유지한다. 요거 밑줄 치시고 등차 혹은 등비라고 써주세요. 등차 혹은 등차, 등비. 지금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내용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한해서 사용을 합니다.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첫 항이 15이고 첫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A1은 15, A1부터 A4까지가 48이에요. 이 상태인데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요거를 이용하면 사실은 A2부터 A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되냐면 33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잘 생각해보면 3A3인 거 맞아요? 요거 이해가요? 요렇게 두 개 더하면 뭐라고 그랬지? A2 더하기 A4가 2A3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에다가 어차피 A2, 3, 4 이렇게 있으면 이 모든 항들의 평균은 정확히 A3일 거 아니야. 저 가운데 항이 있으니까. A3이 항들의 평균이고 개수가 3개니까 3A3은 33이에요. 그러니 A3이 손쉽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A1과 A3을 구했으니 AN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AN은 자 1,15, 3,11을 지난 기울기 얼마예요? 2 커질 동안 4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n 1,15를 지나가야 되니까 더하기 17 이렇게 AN 일반항 다 구했죠?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가? 작다 0 계산하시면 되고요. 몇 항까지 합이 최대인가? 어디까지 더하면 합이 최대일까? AN이라는 수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양수인 15에서 시작하지, 그지? 15, 13, 11, 땡땡땡,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어디까지를 더한 게 최대예요, 합이? 정확히 양수인 1부터 15까지 더한 게 최대죠, 그죠? 그래서 1, 3, 5, 7, 땡땡땡, 15까지 그냥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 몇 항까지 합이 63이 되는가? 즉 SN이 63이 되길 바래. 그럼 여러분이 SN은 AN에서 구하는 법을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SN식 어떻게 나오니, 도윤아? AN이 이렇게 생겼어. SN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잠깐만요. 16? 16N 이렇게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죠. N제곱 63이니까 7하고 구하면 딱 되나요? 그러면은 7 또는 9가 나온다. 그럴 수가 있죠. 왜 그래? 어차피 7부터 9까지 합이 얼마하게? 8, 9 더한 게 얼마하게? A8이 얼마예요? A8이 1이죠. A9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8, 9 더한 게 0이라는 거는 A7까지 더하나 A9까지 더하나 값이 서로 같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7 또는 9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20문제만 하면 지금 맞아요. 자, AB가 15인 삼각형이 있는데 너희 30등분을 했고요. 마지막에 요 선분의 길이들을 구하고 싶어.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요 선분의 길이들을 쭉쭉쭉 다 더할 건데 이 선분의 값은 어떤 수열을 나타낼까 당연히 간격이 어때요? 지금 등분을 했다는 거는 같은 간격으로 나눈 거지 변을.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들도 일정한 값을 가지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인 P1, Q1 마지막 항인 P29, Q29를 더해서 2로 나누고 항의 개수인 29를 곱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뭘 알려줬냐면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AB의 길이가 15라는 건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더하라는 거는 뭘 더하라고 했냐면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생긴 애들을 더해달래.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부터 출발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점에 해당하는 선분의 길이가 0인 어떤 선분과 15짜리 이렇게 더한 거랑 사실은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값이 어떨까요?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등차수열에 포함을 시키셔도 된다는 거예요. 0이라는 값과 15라는 값을 포함을 시키시면 이 길이를 편의상 A1이라고 부르고 A2라고 부르고 A29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어차피 우리가 실제 더하는 건 요거긴 하지만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값이 서로 같으니 우리가 합을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2분의 15 곱하기 29 항의 개수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 이해가요? 약간 어렵죠? 자, 넘어가서 9번 일반항 구해라. 자, 괄호 1번은 암산할 수 있다. AN 뭐 나와요? EN 2N 더하기 1 나오죠. 밑에 거는 지금 플러스 3이 됐어. 그러면 AN이 2N 더하기 1인 거 상수항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AN에 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값이 달라진다고 해서 안 달라진다고 해서 상수항이 달라졌을 때 2 이상일 때는 안 달라진다고 그랬죠. n 넣고 n-을 넣고 빼봤자 어차피 상수항이 0이나 3이나 서로 빼지면 없어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뭐에만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상수항이 있고 없고는 A1 첫 항에만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밑에 괄호 2번은 뭐라고 쓰냐면 AN은 2n 더하기 1 괄호 열고 n이 2보다 커나 같다. 그 밑에 A1은 6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A1일 때는 6이지만 A가 n이 2 이상일 때는 2n 플러스 1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응? SN이 1일 때도 똑같은데. 뭐라고? SN이 1일 때도 똑같은데. S1일 때도 똑같은데. 똑같이 되지. 원래 똑같아야 돼요. S1과 A1이 똑같아야 돼요. 정의상. 요 식에다가 넣은 거랑은 다르다는 거야. 요 어디였어? 요거에다 넣은 거야. 이게 2n 플러스 4가 아니라니까. 왜 2n 플러스? 네 맘대로 왜 2n 플러스 4야? 그 2n 플러스 4가 아니라 2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맞춰주면 안 돼요. 그 SN1을 가지고 얘를 맞춰주면 안 된다고. 상수항이 없는 식이랑 똑같게 나와요. 여기가 2n 플러스 1 나오잖아. 얘가 2n 플러스 1 나왔으면 얘도 2n 플러스 1 나와야 된다니까. 상수항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어차피 서로 n 넣고 n-을 넣고 빼면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랑 CNP 상난이도 문제 몇 개 남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숙제를 해오려면 어느 정도는 풀어드려야 돼서 우리 딱 몇 개만 풀까요? 네. 3개. 총 10개, 8개니까 양심 졸라 없죠? 앞에 근데 앞에서 4개, 뒤에서 3개 풀겠습니다. 3개. 아! 자, 10번 볼게요. 너무 좋다. 사전 예약한 거 아니야? 아빠랑 하면 되는데. 조용. 첫 항이 2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이런 걸 만족할 때 D의 값을 구해봐라. 단 D는 0이 아니다. 절대값끼리 같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죠?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같다. 어떻게 해석해요? 2개 더했을 때 0이거나 0이거나 서로
같거나, 그죠? 다시 어떤 두 숫자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그 값이 서로 같거나 아니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 되거나 해요. 만약에 서로 같으면 A3은 A7이 나오지, 그지? 만약에 서로 같다고 하면 A3과 A7이 같으면 공차가 얼마가 나와요? A3과 A7이 같은 수열은 공차가 얼마짜리인 거야? 다시. 네, 1. 만약에 A3과 A7이 같으면 너와 너는 몇 개의 공차냐면 4개의 공차인데 서로 빼면 어차피 값이 0이 나오잖아. 공차가 0인 거지. 이거를 수열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봐. 두 점의 함수값이 같아요, 지금. 3일 때랑 7일 때랑. 그럼 상식적으로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0이 되겠지. 그 기울기가 곧 공차에 해당합니다. 이면 D가 0인데 문제에서 D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입니다. 모순은 이렇게 화살표가 서로 마주보는 기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아니니까 서로 더한 게 0이 돼야 되죠? 서로 더합시다. A 3 더하기 A 7는 12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럼 마이너스 12인 거 이항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항이 하나가 구해지는데 누가 구해져요? A 5가 얼마? 요렇게 딱 절반이 돼야 되죠, 그죠? 등차 중앙의 성질 A1은 2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짜리예요? 공차는 1이구나 이렇게. 요거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아요. D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2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될 거고 나중에 풀어보시고 12번 풀어주겠습니다. 보세요. 첫 항과 공차가 모두 동그라미 정수. 등차 수열 파트는 특히나 이렇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가지고 출제를 잘 합니다. 근데 이걸 만족시킬 때 AN을 구해봐라. 어쨌거나 구조를 보시면 A5랑 A7 빼기 A3의 제곱은 2. 자,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AN이라는 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예요? 원래 몇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 AN을 알려면? 두 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요. 첫 항과 공차, 그죠? 아니면 뭐 기울기와 한 점, 아니면 두 점 이런 식으로 직선의 결정 조건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식이 하나밖에 없어. 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뭘 알아야 되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방정식으로 풀려나갈 거라는 거야.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부정방정식으로 많이 풀죠. 정수 조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진 요 식을 누구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는 거지. 지금 A5, A7, A3이 있거든. 뭘 가지고 정리를 하면 편할까? A3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A3의 제곱이 있잖아, 뒷부분에. 그죠? A5와 A7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3 더하기 공차 2개. A7은 A3 더하기 공차 4개.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22번 같은 경우에도 A1인 첫 항과 공차로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하기 좋은 형태를 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3 더하기 공차 2개랑 A3 더하기 공차 4개로 정리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게요. 보시다시피 A3의 제곱은 없어지고요. 뭐가 남냐면 6D 곱하기 A3이 있고 8D 제곱 있고 는 2 이렇게 나오네. 2로 약분할까요? 3D 곱하기 D로 묶을게요. D에 3 A3 더하기 4D는 1 이렇게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너가 11이거나 마일마일이거나. 만약에 11이면 어떻게 될까? 너가 1이죠? 근데 여기가 4D가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약분하시면 A3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때 A3은 마 1, D는 1인 경우. 자, 이때는
너가 마일이면 이게 마일이 돼야 되는데 마일이고 너가 그러면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넘으면 플러스 3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시면 A3이 1이고 D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을 구해달라고 했고 이게 뭔가 미묘하게 이상한데? 식 이상한 게 있나? 따따따탄 탄탄 아닌데? 괜찮죠? 근데 1이면 마3 마일 마일이면 마일 넘어가서 3,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AN이 두 개인가 보다. AN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답이 두 개 아닌가? 답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지. 확인해봐야지. 아, 답이 두 개 나오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따라서 AN은 1일 때는 N, 그 다음에 3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빼기 4 또는 마이너스 N, 3 들어가서 1이 돼야 되죠? 플러스 4 이렇게. 수열 자체가 두 가지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15번 같은 거 계산할 수 있겠니? 절대값 씌워가지고 하는 거. 어디부터가 음수가 되는지만 알면 사실은 어렵지 않죠. 해보시고 뭐 해줄까? 17번 해줄까? 19? 22 만세한다. 17번 해줄게. 봐봐. 19번도 해줘도 되고. 자, 등차 수열 AN이 다음과 같을 때 너를 A1을 구해봐라. 좌변은 A1부터 A9까지 있는데 항이 몇 개예요? 좌변 1부터 9까지 5개죠. 정 가운데 누가 있어? A5가 있지. 즉 A5가 이 수열의 5개의 항들의 항의 평균입니다. A5 동그라미 지조 밑에다가 항 평균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좌변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A5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항의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있는 A2부터 A10은 누가 평균이야? A6이 평균이죠. 5A6이죠. 너는 A1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요. 자, 넘겨보시면 공차가 나옵니다. 공차는 얼마나 나오죠? 이렇게 넘어가면 5개의 공차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돼요? 이거 넘겼어요. 5A5 넘겨서 빼면 5D 너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 5D가 마이너스니까 D는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A5가 A1의 제곱이지 A5를 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시다. 자, A1의 제곱은 아니다. 얘를 표현할게요. 왜냐면 얘가 뭐냐면 5A1 더하기 5개의 공차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써도 되니? 요거 이해가요? A6자리에다가 A1 더하기 5D를 쓴 겁니다. 5D가 마이너스 1일 뿐이에요. 자, 넘어가 보시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5A1 뚝딱뚝딱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오지? 빼기 플러스 4 나오네요. 자, A1은 1 또는 4가 나오네. 자, 그때 조건 A1을 구해봐라. 1일까 4일까? 또 2개 아닐까? 안 될 이유 없죠. 그죠? 1 또는 4가 나온다. 요거 이해가요? 어떻게 풀었는지? 괜찮아요? 이런 요소를 잘 보세요. 이렇게 식을 좀 간결하게 정리를 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요것만 설명할게요. 20번은 이거 마지막에 뭐 하라는 소리일까? 이거 분모를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되겠니? 합쳐할 수 없고 쭉쭉쭉 서로 지워지겠죠. 왜 그래요? 첫 번째 유리하면 분자가 뭐가 나와? A2 빼기 A1 옆에 거는 A3 빼기 A2
그 옆에 거는 뭐 A13 빼기 A12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소거가 됩니다. 한 문제 할 거죠? 소리가 가버렸어. 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게 이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21번과 22번이 좀 비슷하거든? 뭘 해줄까? 22번 봅시다. 자, 2n을 나열하는 게 있고 3n 플러스 1을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집합의 원소를 나열한 게 CN이래. 그러면 CN이라는 거는 일단은 몇 개마다 반복될까? CN은 몇 개마다 존재할까? 지금 AN은 2마다 존재하는 수열이지. 2씩 커지지. B는 3씩 커져요. 그럼 둘의 교집합이 되려면 몇씩 커지는 수열일까? 6씩 커지는 그들의 최소 공배수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서 6n 더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6n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될까? 6n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왜 안 돼요? B가 안 맞죠. B는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열이에요. A는 짝수인 수열이에요. 그럼 6n에다 뭔가를 더해줘야 돼. 6n에다 짝수를 더해주라고. 그럼 6n 더하기 2거나 6n 더하기 4라고. 6n 더하기 2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야? 2가 되죠. 6n 더하기 4는 딱 되죠. 그래서 6n 더하기 4라는 수열입니다. CN. 요게 되고 나면 처음으로 세 자릿수가 되는 거니까 너가 크다 99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아니면 크거나 같다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4로 빼주시면 96, 16일 때가 딱 되죠. 16번째가 되더라. 자,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23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25번 풀어주고 27번 풀어주고 네? 그러면 8개. 하하하. 그럼 하하. 5개인데요? 두 개만 하겠습니다. 23, 25 하고 마칠게요. 23, 25요? 23, 25. 23번 풀라는 거예요. 너넨 푸는 건 23번. 내가 25번 풀어줄 거예요. 23번 풀어보세요. 아이, 씨, 조용히 하세요, 씨. 아이, 진짜 김도영 같은 녀석. 너무 심하다. 끝자리가 윤자가 약간 문제가 있나 보다. 아. 그지? 아. 김도명재윤. 김명도재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병서. 윤병서? 윤도 아니, 윤병서. 김병수, 아니, 김병수. 전시윤. 그 다른 사람. 살짝 벗어났죠? 전시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아임. 동수. 그럼 안 돼. 윤이 묻는 좀 정신이 이상하게 맞은 것 같아. 자, 바닥 보겠습니다. 지금 4와 16 사이에 m개,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요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대요. 조용. 자, 보시면 수열의 구성이 4가 있고 A1, A2, AM까지가 있고요. 너가 16. 그 다음에 다시 B1부터 BN까지 40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은 4랑 16이랑 40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4와 16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 12만큼 차이가 나고요. 16과 40은 24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것들의 요 공차의 개수가 있을 텐데 얘는 몇 개의 공차냐면 총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의 항이에요? M 플러스 더하기 2개죠. 그러니까 공차는 M 더하기 1개의 공차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얘는 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N 더하기 1개의 공차인 거죠. 맞아요? 그럼 둘의 관계식이 보이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너 대 너가? 2대 3이죠. 2대 아니?
3대 1대 2죠. 1대 2. 그죠? 너대 너. 12고 24니까. 12대 24는 1대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n 플러스 1 d 대 n 플러스 1 d는 1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요? 저들의 차이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미안해. 분필 묻혔어? 저들의 차이가 네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그래요. 묻을 수도 있지 좀. 저들의 차이가 쟤는 12고 24라는 거는 공차의 개수 자체가 2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차이가 일정하니까. 요거 약분해서 식 정리하시면 나오겠죠. 자, 25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11시까지 수업해야 되는데 봐주도록 한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하면 차 태워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59분에 마치려고 딱. 선생님이 자. 저한테 빨리 오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윤석열 이상한 거 아,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봐. 그게 선생님 보라색 좋아합니다. 보라색. 보라색 서서 그거 빼면 돼. 아, 근데 보라색도 있긴 해요. 이거 5번인가? 선생님 그냥 빨리 하세요. 아 센. 선생님은 근데 빨간색 좋아해요 원래. 빨간색이요? 7번 기억. 건빨 좋아합니다. 건빨. 자, 김치기 화병 조용. 첫 항이 112, 공차가 정수, 동그라미. 또 정수 조건 나오죠.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S8의 값이 임의의 다른 SN 값보다 클 때 S8 동그라미 치시고 최대값 써주세요. 최대값. 공차를 구하세요. 자, 우리가 어떤 수열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 SN 같은, 그러니까 요 등차 수열 파트에서는 보통 합의 최대 최소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S8일 때가 최대가 되려면 S8은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크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S7이랑 S9하고만 비교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무슨 얘기냐? 갑자기 생뚱맞게 S8이 S7과 S9보다 크거나 같은데 S8이 갑자기 6보다는 작다든지 이런 경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씩. 2차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SN은 AN이 1차식이고 SN은 2차식이에요. N제곱이 들어가죠. 2차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데가 최대가 된다는 건 주변에 있는 얘네하고만 비교했을 때 너가 크면 되고 최소가 되면 주변에 있는 것들과 하고만 비교하면 되지 갑자기 얘네보다 네가 작은데 갑자기 아니지? 얘네보다 네가 작은데 네가 너보다 더 작게 막 이런 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비교한다? 주변의 값하고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8번째 항에서 최대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특히나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등차 수열에서는 요 SN의 최대 최소는 무엇과 관련이 밀접하냐면 AN의 부호와 관련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A1부터 A8까지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죠. 근데 A9부터는 0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만약에 A9가 0보다 크다면 A1부터 A8까지 더한 S8에다가 0보다 큰 A9를 더했을 때 S8보다는 값이 더 커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너를 넘겨서 정리하시면 사실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A7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A9는 0보다는 작거나 아니고 A8인데 A8은 0보다 커나 같고 A9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자, 첫 항이 112고 공차가 정수죠. 요거를 112 더하기 공차가 7개죠. 얘는 112 공차가 8개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요거 풀어주시면 돼요. 얼마겠어? B가 16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답은 14보다 15겠죠? 14랑 16 사이. 네. 안녕히 계세요. 맞나? 안 맞잖아. 제 아는 사람이 15 들어가면 안 맞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랑 많이 시원한데. 마이너스 10. 짜이찐. 부등식 잘 계산해 보세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지 받아가세요. 답지 받아가시고.